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세션에 진행을 맡게 된 고우성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요즘 많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저도 이제 사실 이 세션을 하기 전에 먼저 사서 보고 있었는데, 통찰의 기술의 저자이신 신병철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4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사실 신 대표에서 오늘도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 대표님 사실 아까 한 11시 반부터 먼저 만나 뵀어야 되는 건데, 오늘 좀 늦으셔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생으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네, 그죠? 전혀 각본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신 대표님, 요즘 이제 뭐 통찰, 뭐 사실 이런 말들, 사실 통찰에 대한 용어가 사실,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용어죠. 일반적으로는 잘 우리가 접하기 힘든 용어인데, 그렇죠. 네, 통찰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이제 잘 접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경영 차원에서는 창조 경영이라는 얘기가 많고, 또 마케팅 차원에서는 소비자 인사이트, 통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1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거의 다, 발굴이 되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없는 보다 숨어 있는 이유를 찾아내서 제품화 시켜서 기업 경영과 마케팅에 상승작용을 내자, 이런 관점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특히 이제 외국 기업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컨슈머 인사이트가 뭐냐, 그거를 찾는 것으로부터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네. 근데 인사이트라는 말 자체에서 느끼는 거지만 그냥 단박에 보여지는 거는 사이트죠.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 안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한 수준 더 들어가는 장치, 그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찰이라는 단어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영어 공부까지 하나요? 인사이트, 네. 자, 지금 이제 빙산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거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무의식과 관련한 그림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게 많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표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살펴보면은, 애인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애인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을까? 물어보면은, 그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먹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먹지, 이런 얘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녀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점 때문에 남자들이 온갖 이벤트를 생각하고 결혼 몇 주년에 또 무엇을 해야 돼, 이런 관점인데, 비슷한 맥락으로 소비자들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아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는 일련의 마케팅적 하나의 그 행동의 절차가 통찰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처럼 좀 둔해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뭐 먹을래? 아무거나 하다가 항상 끝에 가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내면의 거를 보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발전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성별로 보면은 여자들이 남성보다 더 감성적인 관점도 많고, 또 세부적인 잘 보죠.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흑백의 세상에 살고 여자는 칼라의 세상에 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누가 더 이런 통찰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준비를 많이 했느냐, 훈련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아까 나온 거, 자, 7가지 통찰의 이제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7가지 기술을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그다음 아니요, 잠깐 여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통찰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국내에 소개되어진 거는 한 10여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계 회사들의 일련의 비즈니스 모형에서 인사이트 파인딩, 이런 이제 관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박사 학위 받으면서 내내 관심 가진 분야가 이제 통찰에 대한 부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통찰이라는 거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이유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 한 10여 년 이상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 책도 여러 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례 연구입니다. 네. 사람이 연역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이론을 만들어낼 때 활용하는 거지만, 이런 그 마케팅이나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벌어져 있는 세계적인 사례에서 그 핵심적인 이유와 공통점을 찾아서 거꾸로 분석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600년 정도, 예를 들면은,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지금의 과학적 문명이 발생되어진 것, 또 전쟁의 기술이 발견되어진 것, 또 그리고 최근 100년 사이에 세계적인 기업과 브랜드들이 만들어 놓은 사례, 네. 이런 거를 쭉 종합을 해서 보니까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큰 유목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뭐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한 것이 대략 한 7가지 정도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통찰하신 거네요. 제가 한 400개 정도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7가지 유목으로 나눈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것 중심으로 한 110가지 정도만 뽑아서 책으로 낸 게 바로 저 통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책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읽는데 지루하지가 않고. 네. 자, 그러면 이 7가지 사례를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김치냉장고 사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 네. 뭐 이제 화면상으로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전후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통찰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시장, 혹은 기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문제점, 다시 말해서 그 문제점이 좀 더 결정적일 때 저는 결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결핍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주면은 가장 시장 파급력이 큽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제품과 기업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 성공의 핵심에는 그 경쟁자들이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시장에서의 절대적 결핍을 찾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김치냉장고 사례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조금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원래가 이제 김치를 좋아해서 많이 먹었죠. 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땅에다가 묻어놓거나 그렇죠. 방에다 넣거나 그래서 먹었는데, 아파트 생활이 되면서 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흙이 없어져 버리니까 옛날 같은 맛의 김치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그런 결핍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든 회사에서는 중요한 거는 땅이 아니라 저온에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 기능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김치를 저런 땅속과 같은 형태의 냉장고 형태로 만들어서 각 그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네네. 저 제품이 개발되어진 게 1995년입니다. 무려 1997년까지 3년까지 거의 뭐 아무런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조기에 그야말로 대박 상품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백색가전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단일 품목으로 가장 비싼 금액을 받고 있고, 네. 가장 많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작은 시장에는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결핍을 찾고 해결한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신텍스만 보면 네. 땅은 없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네.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도 보면은 이것도 네. 요새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출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우연히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광화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렇게 전광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연치 않게 한번 봤는데 네. 요즘 그 20대 여성 혼수품이 변했는데 네. 그중 가장 혼수품 여성 결혼 혼수품 1호가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랍니다. 네. 그래서 전광판 광고를 이제 봐서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것도 보면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결핍을 찾고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집약되어져 있고 쓰레기 버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밤 늦은 시간에 이거 들고 나가다가 비닐 봉투 구멍이라도 나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고, 뭐, 또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중간 탄 나고. 사람들이 미안하고. 미안하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전후로 이렇게 바뀌는 게 또 없습니다, 음식이. 이게 접시에 착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소위 짬한다 그러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은 뭐,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아주 완전히 변하는 건데, 어떤 한 주부가 이 제품을 보면서, 야, 이거 저거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문제점이다. 나는 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이 뭘 했냐면은 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드라이기, 네. 전기 드라이기를 한번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드라이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대고 있으니까 말리기도 하면서 냄새도 빠지면서 물도 빠지면서 네네. 그러고 나니까 버리기도 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 제품 뒤에다가 소위 팬이라고 하죠. 네네. 고온을 낼 수 있는 팬을 달아서 뭐 한두 시간 지나면서 음식물이 처리되는. 놀라운 건 이제 제가 저 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네. 쓰고 있는데 저 자체로 완성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쓰면서도 네. 아직 불편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묵시적으로 공감하고 있던 결핍을 건드려주니까 그 제품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시장 수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에 나왔는데 당해에 500억 매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저희처럼 음식물과 관련한 쓰레기 문제가 있는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그럼 이걸 처음에 만드신, 이걸 생각하신 분이 가정주부였습니까?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각종 대기업에서도 다른 제품에서도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행은 하지 않았죠. 제품화시키지 않았는데 한 주부께서 이 나의 불편함을 나의 결핍을 안 고쳐주니까 내가 해결하자라고 스스로 하신 거죠. 그분이 지금 대표이사시죠. 야. 예, 이모. 그러면 그분이 30대 때 그러셨나요? 40대? 아니 지금 나이가 좀 있으세요. 아니, 뭐. 이걸 맨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언제? 한 1, 2년 준비하시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비슷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게 책에다 쓴 얘기도 아니고 여기도 없는 얘기인데. 네. 이거 방송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에 처음 하는 얘기. 네, 여러분, 처음 네. 방송한 겁니다. 네. 한 할머님이 계세요. 한국에 한 70살 넘으신 할머니인데 이분께서는 전직 교사를 하셨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수돗물을 노상 켜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릇을 씻어놓고 올리는 동안에 수돗물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네. 아니, 물을 좀 아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퇴직을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힘든 거는 손으로 씻는데 손으로 잠그는 게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를 발에다가 달았어요. 발로 누르면은 물이 나오고 발을 띄면은 물이 멈춥니다. 네. 그러니까 물의 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산지사방에 널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꼭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생각하셔서 특허를 내셨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더군다나 수출까지 하기로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화가 되고. 예, 상품화가 돼서. 네. 그런 차원에서 결핍을 찾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통찰을 해서 결핍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주부님이나 할머님이나 그걸 실천에 옮기는 용기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네.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둘 개가 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대표님, 네. 제가 사례가 들으면 대표님께서 되게 가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적이지 않으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반대. 네네. 자, 가정으로 가고 싶어요. 네. 이건 어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은 결핍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결핍적 요소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시장 혹은 기존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 행동을 재해석하는 관점이 또 필요합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M의 포스트잇이라는 거고요. 이 포스트잇은 뭐 전 세계 사무실, 전 세계 어떤 뭐 개인 그렇죠. 서류 문구가 필요한 곳에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저기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원래 그 3M이 그 접착제를 주로 많이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어떤 연구원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접착제의 성능이 떨어지는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네네. 불량품이 나오고. 불량품이 뭐 불량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생각보다 딱 붙여놓으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제품은 이게 실패한 제품이죠. 야 이거는 잘못 만들었어. 더 확실히 붙는 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접착제가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네요. 예, 흔적이 남아있지도 않으면서 잘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저 3M의 포스트잇이죠. 네네. 이 관점은 그 전까지는 잘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3M의 판매 상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력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 뭐 마케팅 하시는 분 많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시행착오 있을 때 여기 포스트처럼 네. 아 실패했어, 잘 안 됐어, 시리만 할 게 아니라 네. 안 되는 거야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좀 더 네. 좀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그럼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 나이키는 나이키 얘기도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관점입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올림픽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평화의 제전이라고 배우죠. 그렇죠. 뭐, 비둘기. 예, 구텐베르그 뭐 그 양반이 뭐 평화의 제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죄다 평화의 제전이라고 찍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이런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근데 유독 나이키만 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이키는 뭐라 그러냐면요,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아니라 이거는 전쟁의 미학이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어떻게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 아니라 전쟁의 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쟁의 미학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에는 극단적인 승부의 세계가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나이키가 만든 표현물을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막 나면서 심장이 막 뛰면서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스포츠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네. 전쟁의 미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이키가 표현하는 장치적인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을 흥분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그 소비자들을 약간 흥분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뭐랄까요, 자기네 제품이 더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진정으로 이렇게 박살을 낼 수는 없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너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겠다. 네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승부의 욕구를 건드려주면서 본능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나이키를 장착하게 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주는 거네요. 그렇죠. 잠재적인 동기부여.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을 그렇죠. 나이키는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는 자, 그럼 오늘도 사실 이게 우리가 지식방송이란 것이 참여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다 같이 모인, 네. 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서로 공유의 시간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만남을 통해 뭐 피를 통하게 하라. 네. 이게 그 통찰할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것이 바로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을 만나게 해서 유의한 의미로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을 찾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만남을 유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뭐 간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점 출판계가 무척 불황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책을 엄청 안 읽어요. 네. 더군다나 인터넷이 뛰면서 책에 대한 접속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영역이 바로 셀픽션 소설 부분입니다. 셀픽션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낯설 수 있는데, 저건 뭐냐면은 자기계발서를 소설이나 우화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것처럼 스스로를 개발하는 것이 미래에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이그젬플을 얘기해 주면서 동화시키는, 쫓아가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와 소설이 붙음으로 인해서 소설이 갖고 있는 재미 요소와 자기계발서가 갖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 한 번에 엮어서 수용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저 부분만 금년 출판 시장도 자기계발서 분야가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 그렇죠. 컨버전스의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새로운 신도시에 가보면은요, 가장 잘 되는 카페들이 되게 이런 복합 카페입니다. 북카페라든지, 혹은 어린이 놀이방이랑 겸한 데라든지, 또 무슨 디자인 하우스랑 겸한 데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개의 개념을 한 번에 수용하면서 두 개의 장점과 또 단점을 막아주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니까 통찰이 일어나는 결과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만나보지 않은 두 개의 개념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유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게 펄스하고 아비트에서 이건 뭐냐면은요, 이번이 네 번째 건데, 네 번째 것에서부터는 보다 이제 실행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곁빛 찾는 거랑 재해석하는 거랑 새로운 만남은 보다 원론적이면서 중요한 거고, 여기서 조금 테크니컬한 차원으로 내려가는데요. 전술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의 그 인지 과정이 기본적으로 둘로 양분되어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람이. 그거는 원래 우리 환경이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 우리 편, 너네 편, 좋은 거, 싫은 거,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검었고, 역사적인 사건들도 보면은 되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인지 과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을 제일 편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경쟁 구도로 갈 때도 경쟁자와 나 딱 둘만의 관계로 만들어지면은 소비자들이 그 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을 이해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에이비스 사례는 마케팅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사례인데 몇십 년 전에 에이비스가 시장에 이제 나와서 런칭을 해서 렌트카 업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헐츠가 1등이고 내셔널이 2등이고 트리프티가 3등이고 쫙 있는 겁니다. 에이비스는 한 10등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등이랑 막바로 붙어버리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더 새 차입니다. 새 차를 타시겠습니까? 흔 차를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지네가 2등이라 그러니까 그럼 헐츠는 1등이고 너네는 2등이야?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의 소비자들의 보는 각도를 우리는 2등이라서 차가 새 차입니다. 새 차 타시겠어요? 흔 차 타시겠어요? 갑자기 둘의 관계가 확 좁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 광고는 ABC는 2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더 빠릅니다. 빠른 서비스를 쓰시겠어요? 느린 서비스를 쓰시겠어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빠른 서비스를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가 더 친절합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C가 헐츠와의 둘만의 경쟁 구도로 확 구도를 좁혀버린 겁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ABC가 원래 2등이 아니라 원래는 한 10등 정도 한 애들인데 위로 1등이랑 바로 붙여버리니까 9등, 8등, 7등, 6등 이렇게 안 올라가고 단박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짜증이 나냐면은 3등 하던 내셔널, 트리프트 이런 애들이 갑자기 밀려나면서 그럼 우린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ABC는 마케팅사에 아주 빛나는 사례를 만든 거고요. 마케팅 교과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역시 어느 시장이든지 소비자들은 1등과 그 다음 것 두 개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에 들어갈 때는 가능하면 1등과의 양분 구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꼭지를 찾아보는 게 좋은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같이 이렇게 정보의 홍수 이럴 때는 또 이제 시선을 사실 집중 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비스는 아주 앞서 나간. 잠깐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전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꼭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 힘 센가 보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네. 그 학교 짱이랑 한 번 붙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학교 옥상에서 네. 농담입니다만 학교 옥상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학교 짱이랑 한 번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네. 물론 한 3대 맞고 저는 나가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의 찝쩍거리는 애들이 싸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뭐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오늘도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네. 와인을 했었거든요. 네. 와인 얘기 같은데. 이건 뭐냐면은요, 최근에 그 심리학에서, 행동경제학에서 아주 중요시 대두되는 이론 중에 하나로,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이밍. 프레이밍은 뭐 창틀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창틀을 어디에다 댈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해석 문제가 이 프레이밍이랑 아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그런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약점과 강점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예를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테니까 막바로 말씀드리면은요. 그 프랑스의 주류 법에 따르면은 만든 지 1년 미만인 술은 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주류 법상 판매할 수 없어요. 네. 판매 금지입니다. 판매하면 네. 위법입니다. 아. 근데 이 보졸레 누보는 그런 프레임을 쓰지 않고 7, 8월에 6, 7월에 씨를 뿌려서 네. 9월, 10월에 딴 그 해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온 그 햇포도로 술을 만든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햇포도주라는 관점을 쓰는 거죠. 네. 또 뭐 요즘 웰빙 그러니까 아주 최근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보졸레 누보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올해 딴 가장 신선한 포도주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요. 바로 저런 점 때문에 프랑스 주류법에서 보졸레 누보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예외 법조안까지 생겼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 보졸레 누보는 원래 와인 숙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건 술이 아니라 그렇죠. 와인이 아니라 주스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그런 프레이밍을 쓴 것이 아니라 햇포도주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보 처리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는 뭐 무척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요거는 제 시간 관계상 네. 요거는 하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요새 두바이도 네. 요새 뭐 한창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를 사더라도 네. 한 모델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많은 모델을 보고선 하나를 사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 잘못 샀을지도 모를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제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 책에도 쓴 겁니다만, 지금 아주 명물이 되고 있는 건물인데요. 그 두바이의 랜드오브 회전 빌딩이라는 빌딩입니다. 네네. 저 건물이 바다를 향해서 서 있는데, 저 건물 이제 설계한 사람이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맨하탄 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값이 비싸고, 네, 그렇죠. 바라보고 있지 않는 데는 값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제 두바이에서 저런 의뢰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러면 건물이 회전을 하면은, 모든 건물이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바다를. 네. 그러면은 전체 집값도 다 올라갈 거다. 네. 더군다나 이 건물에 대한 건설 특허를 내놓으면 전 세계에서 쫓아내도 없으니까 네. 세계적인 명물이 될 거다. 이런 관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층마다 전부 다른 시차를 두고 네. 다른 각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90분에 한 바퀴를 도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아, 건물이 실제로 돌아요?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층마다 따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죠. 네. 네. 자, 이게 이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찰을 했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 얻었어요. 네. 이거 좋겠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사실 그게 금방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러다 좌절도 있고 네. 그럴 때 그러다 보통 다들 이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을 할 수 네. 있을까요? 그거야 열심히 하는 건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물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네. 물이 1도부터 99도까지는 물인데, 네.
밀도가 높아지는 순간 기체가 된다고 하고 또 반대 재밌는 관점도 있습니다. 99도부터 1도까지는 물인데 1도만 더 내려가면은 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지가 않아서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다고 해서 막바로 되는 건 아니죠. 최소한 한 7, 8년 이상 열심히 노력해야지 한 부분의 일가를 이루게 되는데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온 우주가 이제 다 도와주게 되는데요. 뭐 예로 이 그림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는 것처럼 이 사장님은 이 노란색 줄자, 초록색 줄자, 빨간색 줄자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칼라 줄자를 만든 칼라 줄자를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열심히 뭐 수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팔으려고 미국에다 공장을 해놓고서 이렇게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데 네. 토네이도가 왔어요. 네. 그래서 토네이도 와가지고 공장이 다 그 재고 쌓아놓은 그 창고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망한 거죠. 네. 그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군요. 토네이도가 와서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네. 망한 겁니다, 사실. 네. 망한 건데 재밌는 거는 그 토네이도를 CNN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네. 방송에 나간 겁니다. 근데 보통 토네이도랑 다른 거는 막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초록색 줄자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그건 도대체 뭐냐. 그 장면을 월마트의 사장님이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줄자가 날아다닌다라는 거거든요. 야, 저 우리 월마트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월마트에 바로 입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뭐 이 얘기의 임플리케이션은 의도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하늘이 도와준다. 하늘이 반드시 성공한 만큼의 혜택은 반드시 돌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질문들이 지금 그동안 와 있었는데요. 네. 여기 저 보이시죠? 네. 예. 근데 대표님 질문 읽으시면서 질문 읽어드리고 지금 보시면서 이거 좋은 질문이라면요.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책이 3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오프라인도 한 분 질문하실 거고 온라인 2명 뽑을 거고 오프라인 3명 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질문하실 분 한번 여기 잡히자는 거 있으니까 손 미리 들어주세요.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좀 많지도 않으니까 아주 확률 좋아요. 네. 자, 조계진님부터 하면 통찰력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 주어진 건가요? 뭐. 이 질문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통찰은요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대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통 천재들은요 한 30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그렇죠. 뭐 유명한 우리는 천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천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또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 훈련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통찰의 기술이라는 저 책을 쓰고 나서 저것을 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동아일보랑 얘기가 잘 돼서 통찰력 학교를 동아일보와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와서 그저께 1기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지금 그 통찰력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백 명 정도가 대기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핍을 찾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만남하고 개념을 양분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와 함께 실제 신제품 개발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뭐 같이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또 하반기에 또 일정이 또 잡혀 있나요? 9월부터 2기가 시작합니다. 9월부터. 자, 오프라인에 지금 질문 있을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통찰의 기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 쪽은 잘 모르고 교육 쪽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적인 입장에서 마케팅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그런 쪽에서도 지금 들어보니까 통찰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어떤 부분들을 좀 주력을 하면 통찰의 기술이 발휘가 돼서 좀 사는데, 자기 개인 브랜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너무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10몇 년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실대학교에서는 뭐 겸임 교수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통찰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첫째는 뭐 비슷합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결핍을 찾아내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새로운 만남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례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영역별로 잘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는 이런 교육적 관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쭉 같이 맞춰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 꿈입니다만 제가 동아일보랑 하는 게 통찰력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라고 친 이유는 동아일보랑 같이 진짜 학교 법인을 만드는 데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랑 거기에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통찰력 학교 법인으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같이 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온라인 질문하신 분, 네. 복준영님께서는 지금 이분은 그냥 그 소비자의 네. 그 인식 전환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변화의 동인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통찰의 핵심은 네. 제 책에다 써놓은 걸로는 이제 reinterpretation, 새로운 해석입니다. 마치 아까 나이키가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고 보지 않고 네. 전쟁이 미학으로 본 것처럼 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에 가면은 가장 비싼 물이 에비앙입니다. 네. 에비앙은 한 2.5유로, 3유로 하고 경쟁 제품은 1유로 이상 쌉니다. 왜 에비앙은 1유로 이상 더 비싸게 주면서 사람들이 살까? 그 재해석의 관점 때문인데요. 에비앙은 스스로를 물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누가 배 아파서 오면은요, 하루에 에비앙물 5병 드세요. 이렇게 처방할 정도로 물에 대한 스스로의 재해석적 관점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 생활은 대개 우리가 관성적 사고,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사물을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그 관점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이라고 하고 네. 제 책에서는 reinterpretation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은 뭐 의미는 내내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관점을 생각할 때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소위 통찰적 해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때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공한 사례와 계속 매칭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자, 오늘 좀 바쁘신데 고맙고요. 아니요. 오늘 이게 이런 지방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비비드하네요. 생생하고. 뭐가 막 뜨는데 정신이 좀 없고요. 네네. 재밌는 관점이고요. 네. 하여튼 저는 요번 인생은 통찰의 체계를 밝히고 전달하는 게 저의 소명인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개발해 나가는 절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은 결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